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아시안컵 조별 예선 대한민국과 바레인전 경기에서 이강인의 멀티골로 우리 대표팀은 3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샷 원킬의 골 결정력을 과시하면서 이강인은 국가대표 A매치 토너먼트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 멀티골은 이강인이 그동안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대표팀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탁월한 역할은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대표팀의 크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골들이었습니다. 경기를 리드하고 조율하는 공격형 미들은 물론 이제는 경기 결과를 가져오는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과 활약을 함께 기대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골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강인이 명실상부한 대표팀의 공격의 핵으로 자리 잡으면서 향후 대표팀의 전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손흥민이 대표팀의 에이스로 그리고 공격의 핵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이강인은 이러한 손흥민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강인이 손흥민으로부터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승계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직접 프리킥 장면에서 손흥민이 페이크 역할을 해주고 이강인이 직접 슈팅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이강인의 프리킥은 골대를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그 슈팅의 궤적과 스피드 그리고 골문을 향한 타겟팅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향후 이강인의 직접 프리킥 골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직접 프리킥을 준비하면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요즘 표현을 빌면 참으로 웅장하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유럽 축구 현존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과 향후 유럽 축구를 지배할 또 한 명의 천재인 이강인이 우리 대표팀의 일원으로 직접 프리킥을 함께 노리는 장면은 비록 앞서 이런 장면을 그토록 기대하고 또 강조했었지만 실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이들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언제나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손흥민이기에 내심 이강인이 직접 프리킥을 찰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손흥민이 페이크 역할을 해주고 이강인이 슈팅을 때리는 장면에서 이강인을 대하고 또 이타적으로 대표팀을 이끄는 손흥민의 품위와 자세에 박수를 쳤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호날두 등과 같은 유럽의 이기적인 선수들처럼 자신의 지위와 위상만을 의식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 전술을 고집하고 또 강요한다면 이강인의 이러한 멀티골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의 이러한 이기적인 플레이에 직접적인 희생양이 되어보았던 손흥민이기에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타적이면서도 헌신적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개인 스탯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대표팀에서의 이러한 모습과 활약은 남다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손흥민의 향후 거취와 관련하여 이적 등에 대해서 앞선 영상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손흥민의 재계약은 손흥민 자신의 미래 계획과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손흥민의 역할과 포지션은 변화를 가져갈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주 포지션이었던 강한 체력과 스피드를 요구하는 윙포드 자리에서 이제는 중앙 스트라이커로의 변신을 모색할 때라는 것입니다. 32살의 나이도 있고 스피드와 체력은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향후 경기들에서는 중앙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면서 선수 생명을 더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는 호날두가 있는데 호날두는 지금쯤의 손흥민의 나이에 중앙 스트라이커로 변신하여 메시와 골수에서는 최고를 다투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무리뉴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한 라인 브레이킹 역할을 잘 활용하였지만 무리뉴는 이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손흥민의 공격수로서의 다양한 멀티 역량 내지는 완전체 역량을 봉인해버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물론 케인이라는 쉐말뚝으로 인해 손흥민의 다양한 역량이 전술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케인이 없었던 2019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크랙으로서 케인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손흥민은 맨시티 등을 격파하면서 토트넘을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여준 손흥민의 플레이는 윙포드라기보다는 중앙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도 훌륭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콘테의 악행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21-22 시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손흥민을 프리롤로 활용하면서 손흥민의 전천후 공격수로서의 역량을 확인시켜 준 것은 그나마 콘테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윙포드뿐만 아니라 중앙 스트라이커까지 공격수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고 증명한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초반에 히살리송이 부진할 때 그를 대신해서 토트넘의 중앙 스트라이커로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인을 타이틀로 하는 이 영상에서 손흥민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손흥민의 대표팀에서의 역할 변화와 지금까지의 유럽 축구에서 보여주었던 손흥민의 역할을 앞으로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킨 것이 바로 이번 바레인전에서 이강인이 멀티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강인이 워낙 뛰어난 다양한 재능과 역량으로 인해 파리 상제르맹에서 확정된 주 포지션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데 솔직히 대표팀에서의 역할과 비교하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엔리케 감독의 전술과 성향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리고 또 아직은 이강인이 파리 상제르맹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신화는 이강인의 주 포지션, 즉 달리 말하면 이강인이 자신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은 공격형 미들이고 여기에 프리롤로 활약을 하는 것이라고 매번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좌우 윙포드와 때로는 공격형 미들을 오가고 있는 이강인이지만 향후 팀 내 입지가 더 공고해지면 공격형 미들로 활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면 이번 바레인전에서의 멀티골과 같은 이강인의 골들이 보다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2020년대를 이끌 유럽 축구의 두 영웅이란 주제로 아스널의 주장으로 아스널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웨데고르와 이강인을 비교하면서 이강인이 경험을 쌓는다면 그리고 최적의 포지션에서 뛴다면 웨데고르 이상의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스널에서 지금 웨데고르가 뛰고 있는 포지션과 역할이 바로 공격형 미들로서 프리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웨데고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이강인의 너무도 다양한 역량이 오히려 이강인의 최적의 포지션과 역할을 확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 전술에서의 이강인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대지를 가르는 정확한 미사일 크로스, 상대 수비진을 얼어붙게 만드는 코너킥과 프리킥, 미들에서의 탈압박과 드리블 등의 키핑 능력, 순간적인 정확한 방향 전환의 패스, 뒷공간을 찌르는 예리한 키패스 등등, 그리고 이번 바레인전에서 보여준 슈팅과 골 결정력, 사실 제일 마지막 역량만 제대로 발휘된다면 감히 메시의 경기력을 기대해도 될 정도로 이강인의 포텐셜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서는 이제는 이강인의 크랙으로서의 역량을 활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강인이 대표팀의 골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술로 변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손흥민이 가장 주요한 득점원이지만 대표팀의 공격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강인이 골을 넣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강인을 공격형 미들로 그리고 프리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강인의 활약은 자연스럽게 손흥민과의 협력 플레이로 이어지면서 손흥민의 골과 이강인의 골을 양산케 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세대 골로서의 역량을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에 오르면서 보여준 정우영이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손흥민과 이강인의 연계 플레이는 토트넘에서 케인과 손흥민의 협력 플레이 패턴으로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중앙 스트라이크로 변신하는 손흥민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강인의 공격형 미들로서의 역할이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대표팀의 공격력을 정점으로 이끄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은 조규성이 원탑으로 나서는 전술에 더해서 손흥민이 원탑으로 골러 역할을 하는 다양한 공격 전술 운용도 가능케 합니다. 사실 클린스만의 전술 역량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전과 같은 빅매치에서는 오히려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크로 나서는 전술 변화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일본과 맞붙게 된다면 전술적인 선택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들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고 좌우 윙포드에서의 스피드로 승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들에서 일본과 힘겨루기를 할 것인지가 먼저 전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사이드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활약을 축으로 조규성의 제공권을 골로 노리는 전술이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미들에서 탈압박과 볼 장악력이 좋은 이강인이 공격형 미들로 나서고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크로 변신하는 전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강인의 골과 플레이 스타일을 잘 연구하여 이를 전술적으로 실전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바레인전에서도 후반전에 조규성을 빼고 손흥민을 중앙 스트라이크로 올리는 변화를 주었는데 요르단과 말레이시아와의 남은 조별 예선 경기들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과의 경기를 예상한 우리 대표팀의 베스트 라인업과 전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강인이 이어지는 경기들에서도 골을 기록하면서 완전체 공격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이번 아시안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장인 손흥민을 축으로 모든 선수들이 단합하여 수건의 아시안컵 우승을 일궈내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